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뉴욕 양키스 앤원분 감독은 지난해 보스턴과의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리그의 갭이 좁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아져야 한다.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인지는 알겠지만 우리와 리그의 격차가 줄고 있다는 말은 형 거기서 왜 놔급의 정말 황당한 발언이었는데요. 뉴욕 데일리 뉴스 기자인 마이크 루피카는 앨런분이 말하는 갭이 무슨 갭을 말하는 거냐고 반문합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4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반면 양키스는 한 번에 그칩니다. 같은 기간 월드시리즈 진출수를 비교해 볼까요? 4번을 간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휴스턴, 3번을 간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2번을 간 템파베이, 디트로이트, 텍사스, 필라델피아, 캔자시티까지 총 10팀이 한 번밖에 가지 못한 양키스보다 더 많이 월드시리즈에 진출합니다. 템파베이는 지난 4년 동안 326승 220패로 328승 218패를 기록한 양키스보다 불과 2승을 덜하게 되는데요. 같은 기간 템파베이가 쓴 돈은 3억 6천만 달러로 8억 7천6백만 달러를 쓴 양키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9년 동안 알동 우승팀들을 볼까요? 보스턴이 4번으로 가장 많고 템파베이가 2번으로 그 다음이며 양키스는 볼티모어, 토론토와 함께 지구 우승이 한 번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키스는 가을이 되면 더 무서워지는 팀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1번의 시리즈에서 양키스는 5번 승리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2번은 미네소타를 꺾은 겁니다. 이에 미네소타전을 제외하면 3승 6패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최고의 팀은 양키스라는 말이 통용하지 않게 된 지가 한참인 상황에서 양키스의 감독이라는 사람이 다른 팀들이 우리를 많이 따라왔어. 그러니 이젠 긴장해야 해. 라는 식의 말을 했으니 이건 다른 팀 팬들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양키스 팬들이 더 화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양키스는 가장 높은 가치와 가장 큰 인기를 지닌 팀이자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팀이며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키스는 가장 강한 팀이 아니며 원정지까지 구름 관중을 몰고 다녔던 양키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9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평행세계 시리즈에 대해 재밌다, 계속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형 그만해 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평행세계 시리즈는 아닙니다. 이에 양키스의 최근 역사에 있어 아쉬웠던 장면 3개만 골라볼까 합니다. 2004년 양키스는 에이로드를 데려옵니다. 양키스 합류 후 4년 동안 연평균 43홈런 128타점과 연평균 승리 기여도 7.7을 기록하고 MVP 2개를 따낸 에이로드는 3년 8,100만 달러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옵트아웃 행사를 선언합니다. 양키스는 옵트아웃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5년 1억 5천만 달러를 붙여 8년 2억 3천100만 달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에이로드의 에이전트인 스카포라스는 3억 5천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결국 양측은 중간 지점에서 합의하는데요. 이에 10년 2억 7천5백만 달러라는 새로운 역대 최고의 계약이 탄생합니다. 당시는 보스가 큰아들인 행크에게 대리 청정을 시켰던 시기였는데요. 이 계약이 불만스러웠던 보스는 그 자리를 둘째 아들인 할에게 줘버립니다. 보스의 불안은 적중했습니다. 에이로드는 새로운 계약 첫 해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년 만에 금지 약물 스캔들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양키스는 에이로드를 준 영구결번급으로 챙기고 있는데요. 이는 에이로드가 700홈런 우승 보너스 3천만 달러를 포기하고 은퇴해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년 2억 7천5백만 달러 계약을 32세 시즌을 시작하는 에이로드에게 준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MVP 2번을 한 에이로드를 놓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두 번째는 얼마 전 보라스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004년 에이로드를 데려온 첫 시즌이 끝나고 양키스는 카를로스 벨트란이 영입전에 뛰어듭니다. 35살이 된 버니 윌리엄스가 노쇠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상황인데요. 특히 심각한 건 수비였습니다. 그리고 30홈런 30도루가 가능하며 골드글러브급 수비력에다 심지어 가을에도 강한 벨트라는 윌리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적임자였습니다. 버니 윌리엄스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포지션을 유격수에서 중견수로 바꾸고 윌리엄스처럼 스위치 히터가 된 벨트란도 양키스 입단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킬러비의 새로운 일원을 찾은 휴스턴이 제발 남아달라며 매달렸지만 벨트란의 눈은 양키스로 가 있었습니다. 보라스는 양키스로부터 10년 2억 달러를 받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판도를 바꾸는 일이 등장합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랜디 존슨을 트레이드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으로 사이 영상을 수상한 존슨은 무릎 부상으로 2003년을 망칩니다. 하지만 2004년 부활에 성공하는데요. 비록 사이영 투표에서는 클레멘스에게 1위표 23대 8에 완패를 당하지만 클레멘스보다 30이닝을 더 던지고 70개의 삼진을 더 잡아냈으며 평균 자책점도 0.38이 더 낮은 존슨이 마땅히 1위를 해야 하는 투표였습니다. 벨트란을 좋아했던 보스는 자신의 템파 사무실로 양키스 수뇌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랜디 존슨을 영입하고 중견수를 버니 윌리엄스에게 계속 맡기는 1안과 하비에르 바스케스를 잔류시키고 벨트란을 영입하는 2안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결과는 1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양키스와 보스는 벨트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양키스는 벨트란이 푸올스 계약에 해당되는 7년 1억 달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치세를 감수하고 영입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라스는 이를 거절했고 벨트란은 이보다 1,900만 달러가 많은 7년 1억 1,900만 달러 계약으로 매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벨트란을 택하는 편이 훨씬 나았는데요. 그해 겨울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낳은 딸이 너무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공개돼 뉴욕 언론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존슨은 2005년 225와 3분의 2이닝 17승 8패 3.79로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고 2006년에는 205이닝 17승 11패 5.00에 그침으로써 케빈 브라운 못지않은 망신을 당합니다. 반면 벨트란은 계약 첫 해 부진하지만 이후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하며 7년 동안 승리 기여도 32.3을 기록하는 보기 드문 장기 계약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일은 양키스 4제국이 정점을 찍고 있었던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6년 양키스의 단장이 된 밥 와스는 리누드 게럿을 아마추어 드래프트를 총괄하는 스카우팅 디렉터에 앉힙니다. 게럿은 1996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0순위로 에릭 밀튼, 3라운드에서 닉 존슨, 5라운드에서 잭 데이를 지명하는 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04년 교체될 때까지 무려 8년 동안 실패한 드래프트를 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1998년 드래프트였는데요. 게럿은 전년도 1라운드 선수와 계약을 못하고 얻은 43순위 지명권으로 샌디에고 고교 우완 투수를 지명합니다. 마크 프라이어였습니다. 양키스는 프라이어에게 파격적인 150만 달러 보너스, 그리고 3라운드에서 지명한 미주리주 고교 3루수인 드루 앤슨에게는 200만 달러 보너스가 포함된 6년 1,700만 달러를 제시하는데요. 오래된 양키스 팬이라면 기억하실 앤슨은 고교 최고의 쿼터백으로 헨슨이 미시건 대학에 진학하는 걸 막기 위해 양키스가 엄청난 배팅을 했던 겁니다. 헨슨은 양키스 입단에 동의한 반면 프라이어는 거절하고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스카 브로셔스의 뒤를 잇는 최고의 3루수로 기대됐던 헨슨은 풋볼과 야구 사이에서 방황을 하더니 어느 한쪽도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헨슨은 현재 양키스 마이너리그 팀에서 코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양키스가 헨슨이 아니라 프라이어에게 더 강한 푸시를 해 프라이어를 입단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톰 하우스의 코칭을 통해 이미 프로 레벨에 도달했던 프라이어가 대학을 가 혹사를 하지 않았다면 프라이어의 야구 인생과 양키스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가정일 뿐입니다.
제가 양키스에 대해 아쉬워하는 건 프라이어를 입단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8년 동안 뽑은 선수들 중 통산 승리 기여도 4.0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1997년 4라운드 지명자로 4.5인 랜디 초트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양키스의 드래프트는 스카우팅 디렉터가 2005년 데이먼 오펜하이머로 바뀌고 나서야 겨우 숨통이 트이는데요. 오펜하이머는 2005년 3라운드에서 브렛 가드너, 8라운드에서 오스틴 잭슨, 2006년 1라운드에서 이안 케네디와 조바 체인벌린, 3라운드에서 잭 맥칼리스터, 8라운드에서 델린 베탄시스, 9라운드에서 마크 멜란슨, 17라운드에서 데이빈 로버슨을 뽑지만 오펜하이머의 드래프트도 이후 망가지게 됩니다. 1998년 슈퍼스타들이 아닌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끈끈하게 뭉쳐 있었던 양키스는 2001년 7차전 패배 이후 폴 오닐이 은퇴를 선언하고 티노 마르티네스를 제이슨 지안비로 대체했으며 황금시대 멤버들이 노쇠하게 됩니다. 양키스가 이들의 빈자리를 호화로운 선수들로 채우게 된 건 팜에서 오는 파이프라인이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1998년 2월 단장이 된 브라이언 캐시먼의 최대 실책은 이미 무능함이 검증된 리누드 게럿에게 2004년 드래프트까지 맡겼다는 겁니다. 물론 양키스는 FA 영입 정책으로 상위 지명권을 쓰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슬롯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상위 지명에서 밀린 선수들을 얼마든지 돈으로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키스는 최근 유망주를 아끼고 있지만 팜은 2020년 프리시즌 22위, 미드시즌 19위, 2021년 프리시즌 18위, 미드시즌 19위로 좀처럼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 보스턴은 25위, 25위, 24위에서 12위로, 템파베이는 1위, 1위, 1위에서 6위, 볼티모어는 13위, 8위, 5위를 거쳐 1위로, 유망주를 대거 털어낸 토론토도 7위, 7위, 14위로 모두 양키스보다 팜 평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과연 양키스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코어4의 발굴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